주민 여러분, 지금 당장 5일치의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북극에 얼어붙은 땅 그린란드에 내려진 긴급 명령. 미국의 무력 병합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그린란드 점령 사진을 올리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덴마크는 1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며 전례 없는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충돌 무너져가는 서방 동맹,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뜻밖에도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그때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입수한 그린란드 분쟁 해결을 위한 특급 시나리오가 백악관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건 미국도 유럽도 생각지 못한 기막힌 해법입니다. 한국의 중재안이 공개되자마자 워싱턴과 유럽의 기류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무력 침공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덴마크 역시 한국이 제시한 미래 에너지 협력 카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제시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설득하며 북극의 전운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가 전쟁을 말할 때 홀로 평화의 판을 짠 대한민국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한 한국의 경이로운 외교술 그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전략연구소의 선임 고문이자 오랫동안 지정학적 위기를 분석해온 안데르센입니다. 평생을 유럽과 미국의 권력관계를 연구해온 저조차도 최근 북극해에서 벌어진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은 도저히 맨정신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이 이 거대한 분쟁에 발을 들였을 때 저를 포함한 서방의 모든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구 절벽에 경제 성장까지 둔화되었다는 비아냥을 듣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히 초강대국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방에서 꺼내놓은 첫 번째 데이터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회담장의 모든 공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위기론을 도배하며 이제 한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경제 지표는 인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와 실업률로 몸살을 앓으며 대규모 폭동을 걱정할 때 한국의 실업률은 2.7%라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통계 오류가 아니냐며 한국 측에 데이터 재확인을 요청하는 무례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와중에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하냐며 한국의 통계청 시스템을 해킹해서라도 조작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그저 운이 좋은 제조국가 정도로 얕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을 잇는 거대한 경제 벨트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공장을 해외로 옮긴 줄로만 알았지만 실상은 한국의 기술 표준이 그 거대한 대륙들의 혈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국가 기관망과 인도의 차세대 통신 인프라는 이미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구조로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유럽의 정치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감히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거대한 판을 짰느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한국이 그린란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에너지 협력안의 정체였습니다. 미국이 무력으로라도 뺏으려 했던 북극의 자원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한국은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원 개발권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패권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국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실제 가동 기록과 에너지 효율 수치를 확인한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 관계자들은 급히 본국에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모든 침공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의 오만한 천재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며 머리를 싸매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 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그 기술만 뺏어오면 된다고 믿었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판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던 뻔한 외교 승전보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삼성과 같은 초일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전 세계의 항복을 받아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겨온 진짜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를 어떻게 참교육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적 없는 한국과 인도 간의 비밀 협약이 드러나며 미국이 왜 그린란드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국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혹은 외교를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실은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합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이 가져온 에너지 데이터의 정밀도에 경악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회담장 구석에서 전해지는 긴박한 첩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한국이 베트남과 인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때만 해도 이를 단순한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으로만 치부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유럽의 한 유력 경제지는 한국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동남아시아로 도망치고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의 위상 몰락을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가진 저력을 얕보고 비웃는 동안 한국은 인도의 심장부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실험을 이미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극심한 전력난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꺾일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전 세계 그 어느 강대국도 인도의 광활한 대륙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잇는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망을 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인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을 무려 15% 이상 끌어올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인도의 인재들이 한국의 기술 표준을 배우고 익히게 만들며 인도의 경제 체질 자체를 한국형 모델로 개조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수치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인도의 신규 산업 단지 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성은 기존 서방 기업들이 점유하던 시절보다 무려 40%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국제통화기금 연구원들은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며 현지 조사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기계의 성능이 아닌 운영 효율만으로 이런 압도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 제조, 공정과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라는 거대 시장을 자신들의 기술 영토로 편입시킨 상태였고 이는 곧 전 세계 공급망의 주도권이 한국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병합해 북극의 자원을 독점하면 다시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한국이 인도와 베트남에서 구축한 이 거대한 경제 동맹은 미국의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무궁무진한 노동력과 베트남의 전략적 요충지, 그리고 한국의 초격차 기술을 결합해 미국과 유럽이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조그만 반도 국가라며 무시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유라시아와 인도양을 잇는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뒤늦게 한국과 인도 사이의 오간 비밀 서신들을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인도의 국방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까지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여전히 한국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었지만 실제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은 전년 대비 60%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한국 본토의 외환 보유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 부족으로 신음하며 미국 국채금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넘쳐나는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핵심 기술 기업들을 소리 없이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미국 백악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압박해 유럽을 굴복시키려던 계획이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인도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하려던 새로운 에너지 화폐 단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달러 패권의 붕괴를 두려워한 미국의 금융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따위가 어떻게 감히 기축 통화의 영역을 넘보느냐며 분노했지만 한국이 제시한 실물 경제 기반의 교환 수치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총성을 울리는 순간 한국은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미국의 경제망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가동 중인 공장들과 항만 그리고 금융망이 연동된 거대한 실체였습니다. 저는 회담장에서 한국 측 대표단이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대표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며 고함을 칠 때도 그저 조용히 태블릿 PC 속의 실시간 경제 지표들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전 세계 물동량의 30% 이상이 한국의 관제 시스템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화면을 보며 비웃던 미국의 장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없이는 국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베트남과 인도의 경제 동맹은 한국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압도당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한국은 그린란드 사태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버릴 진정한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에너지 근간을 뒤흔들고 지형 자체를 재편하는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대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참교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진짜 무기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서를 읽자마자 침공 중단 명령을 내렸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의 참모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고위 장성들이 한국의 데이터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동안 회담장 밖의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잘 만들지만 기초과학이나 에너지 원천 기술에서는 자신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력 연구소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분석하며 한국이 해외 자원에 의존하는 한 절대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는 비아냥 섞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수십 년간 지하 연구소에서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총리에게 은밀히 전달한 세 번째 카드는 바로 차세대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한 초소형 원자력 에너지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이 기술의 재원을 확인한 미국의 핵에너지 전문가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이 드디어 미친 게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존하는 물리 법칙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아무런 대꾸 없이 실제 가동 중인 에너지 출력 실시간 수치를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에너지 효율 98.5%, 기존 원자로 대비 20배 이상의 출력 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 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건 측정 장비의 오류이거나 한국이 가공해 데이터를 생성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한 관계자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을 리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먼저 알았어야 했다며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에는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와 연결된 실시간 위성 영상이 출력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이 그토록 점령하고 싶어 했던 그린란드의 척박한 얼음 땅에서도 단 일주일 만에 도시 전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에너지 모듈이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기존 미국의 기술력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단순히 실험실에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 수준으로 양산 체계를 갖췄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고부가가치 기술 수출액이 전분기 대비 무려 300% 이상 폭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구당 전기료가 50%씩 급등하며 민심이 흉흉해질 때 한국은 오히려 이 압도적인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이는 곧 전 세계부의 흐름이 한국으로 쏠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 구조는 위태롭다는 식의 보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실제 세계 시장에서의 임금 격차와 고용 지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인력들의 평균 임금은 이미 실리콘밸리를 추월했으며, 전 세계의 천재들이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기업 임원은 한국의 에너지 모듈을 보고 난 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외계의 기술을 가져온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미국의 정치인들도 이제는 비웃음을 멈추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하려 했던 명분은 북극의 천연가스와 히토류를 독점해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쓰면 땅을 파헤칠 필요도 전쟁을 할 필요도 없다며 미국의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침공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이 초격차 에너지 기술을 유럽과 신흥 국가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기술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낡은 석유 기반의 패권이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 한방의 고철 더미로 변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린란드 총리와 덴마크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듣자마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성조기 대신 한국의 기술 마크가 찍힌 에너지 모듈을 선택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을 끝낸 백악관은 급히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아시아의 하청 국가라 부르던 강대국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 대통령과의 단 5분 통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대기번호를 받아야 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의 대형 모니터에 비친 한국의 에너지 출력 수치를 보며 미국의 장성들이 침묵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그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한국을 자신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장기말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꺼내든 네 번째 카드인 차세대 양자 보안 기반의 전 세계 금융 통제 시스템이 공개되자 상황은 더 이상 기술 경쟁의 수준이 아닌 체제의 존망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금융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의 금융 산업이 제조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 경쟁력이 형편없는 나라라고 조롱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전 세계 금융망의 뿌리를 통째로 갈아치우기 위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달러 가치의 급락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매각 사태로 인해 국제 송금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개발해온 양자 암호 기반의 결제망을 전격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보안망보다 수만 배 빠르면서도 해킹이 절대로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처음 이 시스템의 성능 보고서를 접한 미국의 사이버 안보국 요원들은 이런 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수치다.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며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단 1초 만에 전 세계 주요 은행 간의 복잡한 정산 과정을 오류 없이 끝내는 시연을 보이자 회담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기업 부도율이 속출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한국의 이 시스템을 도입한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권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기업들의 물류 비용은 기존 대비 무려 30% 이상 절감되었고 이는 곧바로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을 어떻게 믿느냐며 비웃던 유럽의 금융 강국들도
자신들의 은행 전산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비굴하게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그만 반도 국가라 칭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이 이 금융 시스템을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권과 연동시켰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에 미국의 무력 병합에 떨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며 한국의 보안망을 통해 그린란드의 모든 자산과 미래 수익을 보호하겠다는 특약권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시스템이 차단되는 순간 점령지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고립된 땅이 되어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디지털 장벽을 한국이 먼저 세워버린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관료들은 뒤늦게 한국의 위상이 단순히 물건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의 운영 체제를 쥐고 있는 나라로 격상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을 보도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경제 지표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금융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본의 규모는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우리는 한국의 정신전력과 기술 집약도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며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시스템 아래 두는 법을 완벽히 설계했다며 앞다투어 반성 섞인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결국 분노를 터뜨리며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우리 몰래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 거냐는 대통령의 물음에 한국 측은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 세계가 피 흘리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이 자랑하던 강력한 군사력이 한국의 초정밀 기술과 금융, 통제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징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린란드에 꽂으려던 성조기는 이제 한국의 기술 표준이 적힌 계약서로 대체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참모진과 재무부 관료들이 한국의 금융 통제력 앞에 망연자실해 있을 때 회담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갑자기 전 세계 항로와 물류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숨겨둔 다섯 번째 카드이자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을 막아내는 데 급급한 수준이라고 폄하하며 한국이 없으면 안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색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다섯 번째 단계는 전 세계 모든 무기 체계와 물류 시스템을 단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위성, 관제 및 정밀 타격 보조 시스템의 실체였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눈에도 띄지 않는 적에도 군사위성 네트워크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처음 이 시스템의 가동 현황이 공개되자 미국의 국방부 장성들은 우리가 모르는 위성이 저렇게 많이 떠 있을 리 없다며 부정했지만 한국이 단 3초 만에 북극해에 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의 위치를 오차 범위 1cm 이내로 포착해내자 회담장은 공포에 가까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기나 핵잠수함조차 한국이 구축한 새로운 감시망 앞에서는 대낮에 벌판을 걷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자원 전쟁으로 인해 물류 비용이 폭증하고 있었고 주요 국가들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서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위성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전 세계 물류 경로를 최적화했고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에게만 압도적으로 낮은 운송 비용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손을 잡은 국가들의 수입 물가는 안정되었고 실질 임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걷던 국가들의 경제 지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한국이 기술을 무기로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실제 기록된 수치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의 삶의 질이 수십 % 이상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미국과 유럽의 여론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그린란드라는 땅덩어리를 빼앗기 위해
헛된 군사력을 낭비하는 동안 정작 한국은 앞선 기술력으로 주변국들의 배를 불리고 평화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향해 조그만 나라가 감히 세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고함을 치던 미국의 정계 인사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공장들이 한국의 부품과 시스템 없이는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하자 앞다투어 한국 대사관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실제적인 운영 주도권을 가져갔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린란드와 체결한 미래 자원 활용 계약은 미국의 침공 명분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한국은 무력으로 자원을 뺏는 대신 한국의 위성 관제, 기술과 에너지 모듈을 제공하여 그린란드 주민들이 직접 자원을 채굴하고 부를 창출하게 만드는 공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성족이 대신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하는 태극기를 선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미국의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추락시켰고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패권의 종말과 한국 시대의 개막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지는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정신력과 기술력을 얕보며 그들이 만든 스마트폰과 자동차만 보았을 뿐 그들이 구축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은 보지 못했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실업률은 0%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한국으로 쏠리면서 한국 내의 임금 수준은 전 세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한국의 위성을 파괴하거나 제재하겠다는 위협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제재는 곧 미국의 자멸을 의미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대가는 이처럼 혹독하고 처참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안보 실무자들과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한국의 위성 감시망 앞에 모든 패를 들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한국은 드디어 이번 사태를 종결지을 6번째 카드이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식량, 안보와 생태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초정밀 기후, 제어 및 지능형 농업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선진국들은 한국을 향해 제조업은 뛰어나지만 원천 기술과 기초 생태, 과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청기지 수준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유럽의 농업 강국들은 한국의 좁은 영토를 비웃으며 한국이 전 세계 식량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전무하다고 확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수십 년간 지하 연구소와 극지 연구소에서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린란드와 덴마크 정부에 제시한 결정적인 해법은 미국이 침공해서 뺏으려 했던 그 척박한 땅을 단숨에 세계 최대의 식량 창고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후 제어 시스템은 영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작물 재배 환경을 조성하며 기존 농업 방식보다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이 데이터가 회담장 화면에 나타났을 때 미국의 농무부 장관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며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치고 있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미 그린란드 비밀 기지에서 수확된 고품질의 작물 샘플과 실시간 성장 수치를 전 세계 언론의 생중계로 송출해버렸습니다. 데이터에 찍힌 영양분 함량과 성장 속도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목격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급격한 이상 기후와 가뭄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폭등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 임금은 반토막이 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압도적인 식량 생산 기술을 통해 한국과 협력하는 동맹국들에게만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의 식료품 물가는 단숨에 안정되었고 실업률 또한 급격히 하락하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한국을 무시하며 기술 공유를 거부했던 국가들은 식량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국민들의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을 장난감 수준이라며 폄하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제발 식량 한 톨이라도 나누어 달라며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는 처참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 기술은 단순히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탄소 배출권과 기후 정책까지 한국이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시에 농작물을 키워내는 기적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경제 제재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탄소 마이너스 국가로 올라서며 전 세계의 환경 표준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한국이 지구의 운영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공포 섞인 보도를 쏟아냈지만 실제 지표는 한국의 주도로 전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되고 지구가 회복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조그만 반도 나라라며 무시했던 대가는 자신들의 밥그릇조차 한국의 허락 없이는 채울 수 없는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결국 그린란드에 투입하려던 함대를 돌리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심기를 건드려 이 식량 및 기후 제어 네트워크에서 배제된다면 미국 내에서 벌어질 대규모 굶주림과 민동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뒤늦게 보고서를 내며 우리는 한국의 정신전력과 기술 집약도가 인류의 생존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자책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한다고 말하는 장면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 정점에 올라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식량과 기후를 장악한 것은 한국이 준비한 지구 재설계 시나리오의 중반부에 불과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참모진이 식량과 기후 통제권마저 한국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은 마침내 전 세계를 영원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7번째 카드이자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해결할 최후의 보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의료 체계와 인간의 수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초정밀 유전자 가위 기술과 실시간 질병 관제 플랫폼의 완벽한 실체였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의료 선진국들과 거대 제약 자본들은 한국을 향해 기초의학의 뿌리가 얕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복제약 강국일 뿐이라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의료 기업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능력은 자신들의 하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확신하며 한국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차원의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들을 단 한 번의 투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그린란드 회담장에서 전 세계 정상들에게 공개한 데이터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들이 협력해 만든 지능형 나노 치료제는 암세포만을 골라 정밀 타격하는 것을 넘어 손상된 장기를 실시간으로 재생시키는 임상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유럽의 의학계 권위자들은 이것은 현대의학에 대한 모독이며 조작된 수치임이 분명하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미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베트남과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암 사망률이 80% 이상 급감하고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실제 통계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와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가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의료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완치율을 극대화하는 기적을 현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지표가 공개되자 전 세계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한국 지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그린란드라는 땅을 뺏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한국은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실업률이 치솟고 복지 체계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은 건강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 7%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운 좋게 성장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며 무시하던 강대국의 노인들과 환자들은 이제 제발 한국의 치료제를 보급해달라며 자기 나라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잡아보고
기술적 봉쇄를 시도했던 오만함은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한국 앞에 비굴한 읍소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의료기술을 그린란드 사태와 연동하여 가장 강력한 외교적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에게만 우선 제공된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무력 침공을 획책하던 미국의 군사 세력들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린란드의 얼음 땅보다 한국의 치료제가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펜타곤의 강경파들조차 자신들의 가족이 난치병에 걸렸을 때 한국의 기술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은 총칼 없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며 찬사를 보냈고, 한때 한국을 비웃던 독일과 영국의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방부는 뒤늦게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전 세계 인구 구조를 재편하고 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권력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는 이미 미국의 상위 10개 대기업을 합친 것보다 커졌으며, 한국의 원화는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인해 임금이 동결되고 기업들이 무너질 때 한국은 전 세계 의료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막대한 국부를 창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생존권을 통제하는 진정한 지구의 수호자로 거듭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린란드 철군 명령서에 서명하며 고개를 떨구었을 때 전 세계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설계한 거대한 평화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강대국들은 한국을 향해 기술은 화려하지만 인류의 정신과 역사를 주도할 철학적 깊이가 없는 신흥국일 뿐이라며 깎아내려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역사학자들과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의 위상을 제조업 강국이라는 틀에 가두고 그들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8단계에서 꺼내든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의 역사관과 인류의 미래, 가치관을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충격적인 인류 문명 통합 프로젝트의 실체였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의 해석권을 이미 한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과 고고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적에는 인류가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강대국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전쟁이 아닌 공존을 택할 때만 인류가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고대의 경고와 함께 한국의 고대 문명과 연결된 놀라운 접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서방의 학계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며 비웃었지만, 한국이 제시한 유전자 지도와 고대 천문 기록의 수치는 현대 과학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정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가 사실은 인류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정신적 뿌리를 계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전쟁의 공포로 인해 모든 투자가 멈추고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는 최악의 공황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고대 기술과 현대의 초격차 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인류 발전, 청사진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의 주식시장과 자본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한 국가들의 임금 수준은 단숨에 서방 국가들을 추월했으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정신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범죄율과 실업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사회적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잡아보며 하청기지라 부르던 미국의 기업가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연수를 신청하고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낙후된 지역에 한국형 자립 모델을 이식하며 전 지구적 빈곤을 해결하는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총으로 그린란드를 위협할 때 한국은 기술과 진심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더 이상 한국을 비판할 근거를 찾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국가 형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총리는 한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눈이 멀어 진정한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전 세계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 평화 유지와 경제 발전을 총괄하는 최고 의장국으로 추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결국 전 세계에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점령 계획은 나의 가장 큰 실수였으며 한국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리더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선언과 동시에 전 세계에 퍼져있던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평화로운 기술, 패권 아래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인류의 생명과 정신까지 책임지는 지구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들로 활기가 넘쳐났고, 한국어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평화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 성취와 경제적 지표들이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보고 무시할수록 한국은 더욱 단단하게 칼을 갈았고, 마침내 그 칼은 세상을 베는 무기가 아닌 세상을 고치는 수술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연호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지금,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참교육하고 유럽을 굴복시키며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끈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당신과 우리 모두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한국의 결정에 미래를 맡깁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매각했던 그 국채들은 이제 한국의 자산으로 대체되어 전 세계를 다시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받던 서름의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배하는 위대한 이름 대한민국, 그 충격적이고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이 이끄는 평화의 시대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